예, 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반등의 시장이 나서주고 있지만 조정 기간이 사실 글로벌 다른 국가 대비 길어지는 양상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단기간에 이게 쉽게 해결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시장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미국 부채 한도 관련해서 급환불을 껐는데 이제 시점을 유예시킨 거죠. 미룬 거고. 중국 부동산 시장 전력난 우려, 미국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 찾자면 사실 대외 리스크는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어떤 관점에서 우린 이런 부분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조정 흐름이 사실 8월 초부터 국내도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의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 자체도 이제 어제 기준으로 먼저 1,200원 장중을 돌파하고 조금 계속 좀 위기의 신호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 위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대외 불확실성 중에서 크게 나눠보게 되면 이제 미국발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쪽에서 어떤 불확실성 자체는 사실은 시장 자체를 그렇게 추세적으로 조정을 하고 하는 압력은 저는 아니라는 좀 판단을 좀 갖고 있고요. 문제 자체는 지금 헝다로 시작되는 이 중국의 우려, 그것이 특히 이제 중국이 다음 주에 이제 3분기 성장률도 발표를 하겠지만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 경기, 금융시장 또 외국인 자금 흐름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지금의 어떠한 리스크 자체는 좀 중국 리스크에 사실은 조금 해소 여부가 관건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길게 보면 미국은 단계적으로 이제 리스크를 해소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은 중국이다. 특히 헝다 그룹도 그렇고 에버그란데죠. 그 그룹도 그렇고 화양리엔이라는 또 다른 부동산 리스크로 좀 확대 번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진정되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리스크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앞서 말씀 주신 맥락과 괴를 같이 하긴 한데 이거는 또 다른 시장의 뇌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예, 요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사실 좀 많이 나오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과연 이게 맞냐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특히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인프레에 대한 어떤 부담 자체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사실 지금 미국 성장률, 특히 이제 어저께 아마 IMF도 발표를 했지만 내년도 미국 성장률에 대해서 대충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4% 내외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을지는 틀릴지는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4% 성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물가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우려다. 또 얘기하기가 사실은 조금 거리감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려감인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기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과도하게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어저께 IMF가 발표했지만 올해 성장률도 4.3, 내년도 3.3% 정도 예상을 하니까. 사실 3% 성장률이라고 보면 상당히 좋은 수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타 국가에 비해서 IMF가 보는 시각이 한국이 그래도 선방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보게 되면 지금 물론 최근에 이제 공급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차질이 상당히 지속이 되면서 물가에 대한 압력은 사실은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 부분 자체를 성장에 상당 부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이 국면 자체가 물론 지금 당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좀 골디락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가 조금은 활성화되고 물가가 조금 오르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아직은 그 가능성 자체를 크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계속 제가 중국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은 사실상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거의 진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이죠. 내일 이제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나오는데 지금 두 자릿대 10% 넘는 생산자 물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3분기, 4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 안 좋게 보는 데는 지금 2%대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라는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고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중국은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결국 진입을 한 거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조금 전 세계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온도차가 조금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뭐 헝다 문제를 떠나서 중국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고 그 여파로 국내가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 자체는 뭐 우리나라는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중국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가 조금은 우리나라 쪽에 좀 전이가 되는, 우려가 좀 확산되는 이러한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세계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뭐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자체는 아직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제 미국과 중국을 보게 되는 이유가 미국이나 중국이 기침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는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수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도 반응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뭐 환호할 경기 상황은 아닙니다만 경기의 최악의 침체까지는 아니다라는 관점. 물론 중국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이제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종합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이슈 보겠습니다. 11월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 어제 발표를 했는데 동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준금리 일단 동결이고 그러면 다음번 금통위에서 올리겠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향후의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일단 뭐 최근에 우리나라가 트리플 약세를 좀 보이고 있으면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채권 가격도 어저께 보면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지금 금통위에서의 어떤 매파적인 시각이 사실은 이미 채권 가격에는 사실 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11월 달에 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금리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사실 크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이제 금통위가 금리를 올리는 배경 중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 있고 사실은 이러한 최근에 늘어나는 이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인데 그 얘기 자체는 결국 유동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뭐 상당히 뭐 긴축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여하튼 이전에 비해서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조금은 증시에는 사실은 뭐 좋은 뉴스는 사실은 좀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경제와 주식 시장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버틸 수 있으나 주식 시장은 사실 그동안의 상승세는 수급 논리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나가는 유동성의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식시장은 좀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말씀 주고 계신데 돌파구는 기업들의 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한 만큼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저께 LG전자, LG화학 보면은 조금은 시장에 못 미치는 좀 성적표를 내놓은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3분기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사실 4분기 쪽에서의 이익 자체가 좀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은 사실은 좀 반영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실적에 대해서 뭔가 큰 기대를 갖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지금 국면으로 좀 보고 있고, 관건은 지금 이게 결국 4분기 자체가 조금 실적의 바닥이다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사실은 좀 형성이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라도 그런 어떤 흐름이 사실은 좀 시장에 확산이 돼야 되는 부분들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저희가 실적이란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또 이제 미국 실적도 계속 이제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결국 저는 이제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또는 불확실해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다시 이것이 반등할 수 있는 힘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 쪽
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러한 헝다 문제라든지 이동성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으면서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나오거나 또는 지금 뭐 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큰데 뭐 이번 이제 10월 말에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외교력을 발휘해서 뭐 에너지 공조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서 뭐 증산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도출해낼 수 있다라면 유가가 좀 안정을 좀 찾을 거고요. 또 거기에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지금 어떤 모멘텀 자체가 부족한데 지금 예상보다 지연된 좀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 4분기 내에 통과되고 하는 좀 이러한 좀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경우 결국 그 주식시장이 조금 저점을 조금 찍고 반등할 수 있는 힘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의 관점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은 이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해소가 되느냐 4분기 중에 특히 뭐 10월, 11월에 걸쳐서 이 부분 자체가 증시의 어떤 좀 다시 상승 탄력을 얻는데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10월 증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라는 부분에 고민이실 것 같지만 지금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10월 말에 열릴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미국의 그 인프라 투자 법안 등등을 거론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분간 좀 어려운 시장이고 연말 정도 돼서야 좀 숨통이 트일 거라는 관점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시점이나 기간을 어떻게 좀 두고 우리가 포지션을 그 자산 분배를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지금 불확실성 자체가 당장 해소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뭐 서두에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 경기라든지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으로 저는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리스크들, 거기에 또 연말에 아시겠지만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 데드라인이 사실은 연말에 또 있어서 과연 그 고비를 얼마나 잘 넘길 수 있는지라는 부분도 또 하나 이제 좀 변수로 좀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0월도 거의 이제 중순에 다다르고 있는데 결국 10월 말 11월에 걸쳐서 이 중국과 관련된 뭐 최소한 뭐 헝다 그룹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흐름을 결국 중국 정부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대책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하는 이러한 그림들. 거기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내 화상회담을 하기로 이제 예정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화상회담에서 뭔가 갈등 자체가 완전히 봉합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연말에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어떤 그 이행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그 문제 자체를 어떻게 결국은 넘어갈 수 있게 양 정상이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증시가 좀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좀 당분간은 조금은 뭐 이런 말씀 드렸지만 조금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당초에 협상 받았던 그 수준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어서 이행이 안 됐죠. 중국이 다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좀 험악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또 출렁출렁거리고 완만하게 합의가 돼서 다음 2차로 또 협상이 이연시키게 된다 그러면 또 괜찮아질 텐데 이게 아무튼 넘어야 될 첫 번째 고비라고 말씀 주셨고 헝다그룹 디폴트가 될 거라고 이제 시장은 바라보는 듯 합니다. 근데 디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서 있는 파산으로 중국 정부가 유도를 잘 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좀 불안한 증시 속에서 이제 비중을 좀 방어태세에 맞춰서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연말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면 될 듯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모시고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